논문 계획서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인력학번 박정현입니다. 네, 제 논문 주제는 열교 부위가 단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략적 해석 및 관계식 dok출이고요. 대충 모델은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논문 주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연구 목적, 방법, 그리고 점형 열교, 그리고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연구 과정, 그리고 향후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논문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에 결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결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론적인 방법으로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결로라는 거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열교 부위의 성능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실험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열교 부위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알아볼 것이고 그 결과값을 토대로 관계식을 도출해낼 건데 이 관계식은 변하는 이 조건들과 그리고 단열 성능 간의 두 가지 성능 간의 관계식을 도출할 겁니다. 연구 목적은 문제를 이제 방금 정의한 것은 결로라는 것은 잡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 변수의 정의가 있는데 영향 변수의 정의는 두께와 단열재의 두께 그리고 이제 점형 열교의 그 관통하는 그 부위의 두께 그리고 단열재 성능이죠. 컨덕티비티 열 전도율의 변수를 정의를 했고요. 실험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도출하는 결론을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 해석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값을 구할 거고요. 관계식을 만든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점형 열교의 특성을 탐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ISO 10211 전열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SO 10211은 전열 해석만을 말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전열 해석의 모델링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기준표 같은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학습을 하고 아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실험 조건을 설계를 하고 그에 맞게 실행 계획법을 이용해서 실험 설계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디폴트 되는 값은 실험 조건인데 이 실험 조건 내기온도 25도, 외기온도 마이너스 15도라는 것은 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디폴트 값입니다. 경기권에 디폴트 값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세요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건을 잡고 가겠습니다. 히트 브릿지, 네, 열교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점형 열교입니다. 점형 열교 가운데에 점형 열교에 대한 것을 할 거기 때문에 열교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열교는 이제 결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열교가 생긴다는 말은 밑에서 다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이게 적외선 카메라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 포인트들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물을 고정시켜 놓은 앙카 같은 구조물인데 그 이제 관통한 거죠. 그 부분에서 열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예, 열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것을 토대로 결로를 잡으려면 이 단열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결로를 잡는다
라는 것은 결로가 생기면은 물방울 같은 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단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곰팡이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단열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증대합니다. 왜? 실내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그만큼 난방비와 냉방비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험 계획법 DOE라고 짧게 부르는데 이 계획법은 통계학의 일부입니다. 통계학의 일부인데 어, 좀 생소해서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짧게 말하면은 실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를 알고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정해야 하고 인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실험은 관계식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실험 계획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최소한의 실험 설계로 최소한의 실험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실험 계획법의 목표입니다. 목표.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밑에 보시면은 요리와 술 이것들은 요인이 되겠고요. 이 각각의 요인들은 수준으로 나뉩니다. 요리의 3수준이 되겠고요. 술의 2수준이 되겠죠. 이것들이 다 변수인 겁니다. 이게 변수일 때 이 결과 점수표로 나온 이 결과들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 y. 그리고 이 각각의 요인의 수준들은 독립 변수 x가 됩니다. 그럼 x와 y가 나왔으니 추세선을 그려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r 제곱값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습을 해본 결과 r 제곱값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요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방금 전에 이 요리와 술의 조합에 대한 점수표를 그래프로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와인과 일본주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요리에 어떤 점수를 받고 있나를 그려낸 겁니다. 보시면은 반대죠. 반대라는 이유는 딱 봐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교효작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계획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교효작용도 제가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자, 연구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게 모델링된 모습이고요. 이 네모난 평판 모양이 단열재의 부분이 되겠고 이 네모난 각 파이프 같은 관통한 이 부분이 관통 부위, 점형 열교가 생성되는 관통 부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D1, D2, A와 B라고 되어 있는데 D1, D2는 두께고요. A와 B는 Thermal Conductivity, 이제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와트 퍼 미터 켈빈. 네, 이것들은 단열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이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해서 중간값의 중간값 해서 총 7개의 수준이죠. 이 한 요인의 7개 수준을 설계를 했고요. 실험 설계를 초안입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면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실시를 할 거고요. 이거를 STL 파일로 뽑아서 이 아이스라는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서 조건들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결과가 여기에 뭐 열량 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걸로 할 겁니다. 한국 계획입니다. 엑셀을 통한 실험 계획법을 계속 학습을 할 거고요. 너무 어려워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거고요. 가장 원하는 것인데요. 열 전도율과 단열 성능, 그리고 단열재 두께에 따른 점형 열구 부위에 대한 심층 연구, 이게 가장 포괄적인 얘기죠. 제가 지금 하려는 연구에 이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